여러분은 눈앞에 놓인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도 오직 인간의 양심이라는 단 하나의 등불에 의지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당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 온 가족의 목이 날아갈 멸문지화의 사형 선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그래도 당신은 그 핏빛 눈밭을 향해 기꺼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화공방에서는 천만 관객의 눈물샘을 터뜨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여운을 잇는 단종회사 특별기획 4부작 중 그 두 번째 이야기, 눈밭에 새겨진 충절 3족을 건 어흥도의 핏빛 지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화에서 어린 왕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 평범하고 순박했던 촌장이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처절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끝내 지게를 짊어져야만 했던 한 남자의 숨막히는 그날 밤의 궤적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묘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채워드리는 설화공방입니다. 청령포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피어났던 두 사람의 눈물겨운 연대에 이어 오늘도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프고 서늘한 이면을 함께 탐구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책 속의 충신들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완벽한 초인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할 어흥도는 그런 비현실적인 영웅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권력의 섯을 퍼런 칼날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덜덜 떨며 두려워했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수천 번 수만 번 갈등하고 눈물을 흘렸던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함을 딛고 마침내 죽음의 강물로 뛰어든 그의 그 무겁고 둔탁한 발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장 날카롭게 증명해 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설화의 묻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그날 밤의 눈보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횃불이 됩니다. 자, 이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영월의 동강과 주인을 잃고 버려진 어린 시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하고 비통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세조 3년인 1457년 10월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 영월 땅에는 벌써부터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욕은 기어이 그 잔혹한 발톱을 드러내어 자신의 조카이자 전직 군왕이었던 17살 소년 이홍유에게 죽음의 사약을 내리고 맙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 일행이 영월 관내에 들이닥쳐 서슬퍼런 어명을 전했을 때 영월의 산과 강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하늘에서는 죽은 자의 한을 달래듯 굵고 차가운 눈발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피를 토하며 그 차가운 방 안에서 짧고도 비극적이었던 생을 억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왕실의 예를 갖춘 장례는커녕 짐승의 사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동강의 거친 강물 속으로 무참히 던져져 버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세조가 내린 서늘하고도 잔악한 어명이었습니다. 역적 노상운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 한마디는 영월 땅 전체를 완벽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내 아내 그리고 젖먹이 자식들까지 모조리 처형장으로 끌려가 목이 잘린다는 지독하고도 절대적인 공포의 족쇄였습니다. 평소 단종의 억울함을 동정하던 백성들도 그리고 그를 모시던 벼슬아치들도 이 끔찍한 협박 앞에서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한 침묵의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강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가엾은 소년의 시신을 뻔히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도 감히 그 핏빛 강물로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이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권력의 무자비한 승리였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들은 촌장 엄흥도의 집안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겨울 남몰래 청령포를 오가며 그 어린 소년과 국밥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기대었던 엄흥되게 단종의 죽음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도려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시신을 거두려 하자 그의 아내가 필사적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참으십시오. 그 강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저 어린 것들의 목숨마저 거두시렵니까? 우리는 그저 힘없고 천한 백성일 뿐입니다. 제발 우리의 분수를 알고 눈을 감으십시오. 아내의 그 피 끓는 만류는 결코 비겁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 가족을 지켜야만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숭고한 본능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극심한 갈등의 지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 목숨 하나라면 10번, 100번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내 핏줄들이 내 알량한 고집 때문에 시퍼런 칼날 아래서 피를 뿜으며 죽어가는 것을 어찌 지켜본단 말인가. 나는 세상을 구할 장수도 아니고 의리를 지킬 양반도 아니다. 그저 흙 파먹고 사는 무지렁이 촌부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래 모른 척하자. 다들 모른 척하는데 나라고 어찌하겠는가. 엄흥도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양심을 필사적으로 짓누르고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엄흥도의 집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으나 그의 머릿속은 수만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듯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지난 겨울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이 내민 투박한 국밥을 눈물과 함께 허겁지겁 삼키던 그 가엾은 소년의 얼굴이 강물 위에 둥둥 뜬 채 부풀어 오른 창백한 시신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삼촌에게 쫓겨나고 신하들에게 버림받고 그 춥고 외로운 섬에 갇혀 매일 밤 소리 죽여 울던 그 불쌍한 아이가 죽어서마저 온몸이 찢긴 채 까마귀들의 먹잇감이 되어 차가운 강물 위를
떠돌고 있다니. 이 어찌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이 깊어질수록 엄흥도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뚫고 올라오는 거대하고도 뜨거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군 애국이라는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그 가엾은 이웃을 참아 혼자 저 차가운 물속에 버려둘 수 없다는 뼈저린 연민과 양심의 폭발이었습니다. 아하, 나는 이대로 눈을 감고 짐승으로 살 수 없다. 내 비록 이 고집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하여 개 돼지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불쌍한 아이의 몸을 까마귀 밥으로 내어주고 어찌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한평생 밥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엄흥도는 마침내 입술을 꽉 깨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작별의 눈물을 흘린 뒤 마당 구석에 있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밤중의 영월동강은 말 그대로 핏빛 지옥의 아가리와 같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횃불을 든 관군들의 서늘한 그림자가 수시로 강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갈대밭을 포복하듯 기어서 강물에 다다랐습니다. 살얼음이 낀 차갑고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진 엄흥도는 마비되어 오는 팔다리의 고통을 악물고 버티며 기어이 강물 한가운데서 훼손된 채 둥둥 떠다니던 어린 왕의 시신을 자신의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 창백하고 차가운 소년의 몸을 끌어안는 순간 엄흥도는 지난 겨울 국밥을 먹던 소년의 따뜻했던 천이 떠올라 강물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전하신이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자신의 낡은 지게에 정성스럽게 눕히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관군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오르지 않는 험준하고 가파른 동을지산에 눈 덮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지고 산을 오르는 그 밤의 행군은 엄흥되게 일생일대에 가장 끔찍하고도 위대한 사투였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단순히 시신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극심한 죄책감, 그리고 거대한 국가 권력의 폭압에 홀로 맞서는 한 인간의 숭고한 양심의 무게였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속에서 집시는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정적을 찢었지만 엄흥도는 단 한 번도 지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무 십소리만 들려도 관군이 쫓아오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가 엄습했으나 그는 오직 이 가엾은 아이를 양지바른 흙 속에 묻어주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마침내 산중턱에 다다른 엄흥도는 꽁꽁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며 붉은 눈밭을 만들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미친 듯이 흙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조용한 흙구덩이 속에 단종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치했습니다. 엄흥도는 언 손을 모아 허물어질 듯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이 차가운 눈보라도 사나운 칼날도 닿지 않는 이곳에서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이 못난 백성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이 흙구덩이 하나뿐이라. 참으로 통탄스럽사옵니다. 엄흥도에 피 맺힌 눈물이 단종의 무덤 위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단종을 암매장한 직후 엄흥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의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에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자신의 가족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가족들을 황급히 깨워 짐을 챙기게 한 뒤 그 길로 영월을 버리고 인적 없는 깊은 산속으로 온 가족이 야반도주하여 평생을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원했던 촌장 엄흥도는 한 번의 양심을 지킨 대가로 평생을 살얼음판 위에서 공포에 떨며 쫓겨 다녀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엄흥도의 이 피비린내, 나는 궤적은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영웅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이 없는 자, 확신에 차서 칼을 휘두르는 자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진짜 영웅은 그런 비현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엄흥도처럼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이고 끔찍한 공포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끝내 외면해서는 안 될 인간의 마지막 도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그 핏빛 눈밭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무겁고 둔탁한 발걸음. 그것이 바로 인류가 역사 속에서 지켜온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용기의 본질입니다. 거대한 권력의 억압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인과 양반들이 침묵하고 숨어버렸을 때 이름조차 남기기 힘들었던 그저 흙 파먹고 살던 일개의 시골 촌장이 보여준 이 처절한 양심의 무게는 이기주의의 늪에 빠진 현대인들의 비겁한 자화상을 서늘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밤 이 묵직한 설화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오늘 당신의 눈앞에 당신의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만 혹은 당신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살릴 수 있는 누군가의 억울한 시신이 버려져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당신만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핑계와 합리화 속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누군가의 절망을 방관하며 따뜻한 방 안에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또 다른 영월의 백성들은 아닙니까? 설화공방은 다음 시간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여운을 잇는 단종회사 특별기획 그 세 번째 이야기 권력을 훔친 자의 밤은 과연 평온했을까? 피고름으로 얼룩진 용상세조의 악몽과 원귀의 저주를 들고 설화공방 특유의 서늘하고 기괴한 다크 스릴러의 본색을 안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엄흥도의 그 무겁고 핏빛 서린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성찰의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설화공방을 더 깊은 진실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춥고 끔찍했던 밤의 행군을 숨죽여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인간의 숭고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단단한 지혜와 용기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차가운 이기심의 눈보라가 아닌 따뜻한 충절의 불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설화 공방이었습니다.